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이맘때 1,700, 800여 개 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1,700, 1,800여 개 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이슈가 있었어요. 사실 오늘 밸류업 펀드 출시일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의 관심은 금투세 쪽에 오히려 더 그 파워가 모아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근데 어쩌면 그 코덱스 밸류업 구성 종목 보면 거의 대부분 시총 상위단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오늘 시장에 있어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도 현선물 순매수다. 그렇다면 어디를 좀 강하게 담는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알테오젠, 네이버, 리가캠 바이오와 같이 시총 상위단 같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랜만에 유한양행도 보입니다. 2차 전지단도 보이고요. 지금 꽤 골고루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금투세 효과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을지. 자, 정태근 이사님. 네. 불확실성 해소라고 여기고 투자 환경이 좀 이제 가닥이 잡혔구나라고 인지한 걸까요? 그럼 문제는 연말 랠리를 자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됐다라는 평가하에 이제는 대선 불확실성은 뭐 이제 내일 모레 있으면 다 걷어질 터이니 네네.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그냥 저는 판단을 좀 미루고 싶네요. 물론 여기서 잘 찍어서 좋은 결과가 나면은 베스트겠지만 네. 만약에 반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괜히 했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여유 있게 확인할 거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금투세 참 반가운 얘기가 나왔어요. 예. 반가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이건 악재 해소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금투세라는 문제 때문에 자체 시장이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어쨌든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얘기를 야당 대표가 하게 되면서 하라고 하는 걸 이제 끄집어 올렸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최근에 코스피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자리였거든요.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이제 낮아지는 건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자리에 와서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10월 30일 날 2600포인트 이탈을 하게 되면서 자칫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이 됐었는데 그렇게 갈 뻔한 거 이제 머리끄댕이 잡아 올린 거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이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악재 해소라는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선 그리고 그러니까 호재냐 악재냐 관점에서 볼 때 악재가 해소된 거지 호재가 발생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 해소에 인해서 추가라고 좀 제한이 될 만한 그 분위기는 만들었지만 중요한 건 상승으로 가기 위한 것들인데 상승으로 가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미국 대선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그쪽과 연계성을 가지게 되면서 같이 커플링 될 거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야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그런 것들을 과연 만들어 가고 있나?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항상 뭐 시장에서 종목이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도 오늘 뭐 이제 중국 관련돼 가지고 중소비주 강세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마란지 이슈에 따라서 계속해서 일단은 큰 물줄기가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테마라든지 이슈에 의한 그런 개별 종목 대응을 아직까지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정 부분 현금 확보가 가능하다라면은 이게 또 다른 기회비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도 혹시 가능하다라면은 그쪽도 같이 좀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워렌 버핏이 네. 현금 확보 많이 했다던데 우리도 같이 현금 확보 해야 아니 근데 그분은 예. 정말 쌀 때 시장 급락 때 많이 사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지금 예. 알겠어요. 자, 그러면 사실 악재 해소 국면의 하나로 네. 지금 판단하시고 어쨌든 이슈가 강력한 쪽에 수급 모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는 뭐 견해 이탈 없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이 3% 넘게 오르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코스닥이 3% 넘게 오르는 시장이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다음 날 돌려 세우는 거 이외로서는 진짜 오랜만이더라고요. 그럼 어디가 좀 더 강하게 올라세우냐라고 봤더니 바이오주가 열리를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테오젠도 있고 리가켄 바이오도 있고 오늘 정말 스타였죠. 그리고 유한 양행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가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도 종목 구성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물론 유한 양행 코스피지만. 그럼 코스닥이 앞으로 살아난다라는 기대로 더 많이 가는 거라면 2차 전지 아니면 바이오겠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중심은 바이오가 잘 잡고 치고 가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뭐 21선 전부 다 이렇게 네. 깨지면서 좀 조정 많이 받았었는데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알테오젠까지 이제 21선 깨지면서 조정 이제 들어서려나 생각했었거든요. 또 장 초반에 파란 불이기도 네. 했었고요. 근데 최근 가장 좋았었던 섹터였고 고공행진 지속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였었던 거고요. 금투세가 근데 이제 해결되면서 빠르게 반등 나왔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 쏠림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특히 돋보이고요. 네. 근데 어쨌든 아무래도 코스닥 대표주가 제약바이오이고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쏠림세는 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하고 개인 자금 이탈도 주로 코스닥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돌아와도 코스닥 특히 시총 높은 애들 네. 위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거래대금도 역대 최저였었던 데다가 전 세계 꼴찌였기 때문에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저는 당분간 계속 좋은 모습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도 어쨌든 단지 많이 올라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본 것뿐이지 시총 높은 애들은 기대감 가질 만한 요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후에 조금 변동성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 보이고 계속 좋은 모습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계속 가져볼까? 계속 고민이 되시죠? 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정태근 이사님, 네. 이전에 지금 뭐 미래에서는 초접전이긴 한데요. 어쨌든 바이오는 누가 되든 상관없는 무풍지대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었던 바. 그렇다면 바이오 관련해서는 공매도 시행 전까지는 일단 고다가 우리 지난주 목요일까지 전략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팔 이유 없는 거고 미보유자 입장에서는 네네. 신규 매수도 가능한 거예요? 이유가 중요하겠죠. 이유? 일단은 제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미국 대선 때문에 올라왔고 그 고비가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 잘 통과하게 되면은 내년 3월 달까지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제가 지금 미국 대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만약에 바이오가 오른 것들이 미국 대선 관련해서 올랐다라면은 방금 말씀하신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바이오가 오른 건 제가 봤을 때는 금투세 이슈가 더 크다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성격을 봤을 때 미국 대선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저는 팔 것 같아요. 팔고 난 다음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바이오가 랠리가 나오게 된다. 그럼 무조건 따라가야죠. 무조건. 내년 3월 달까지. 그럼 언제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는 걸 염두한 거예요? 일단은 조정은 나온다 염두에 둔 거죠. 근데 그 조정이 1차 고비가 지난주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방산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방산도 제가 봤을 때는 악재가 나올 만한 게 없어요. 단지 제가 판단해 보건데 방산도 바이오와 똑같이 계속 랠리가 이어서 왔었고 지금 방산 같은 경우도 미국 대선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계속돼 왔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앞두고 1차적으로 약간 좀 주춤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건 대선 이후로 일단 저는 다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라줬으면 네네. 여기서 차익하고 대선 이후에 다시 보자. 네, 저는 관점으로. 오늘 만약에 물렸다가 오늘 예. 급등해가지고 회복됐잖아요. 일단 팔 것 같아요. 일단 팔아요 저는 무조건. 일단 흔들리는 거는 다 확인해 보고 가자라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그럼 2차 전지단 한번 점검해 볼게요. 신 부장님, 지난주에 2차 전지는 대선 이전에 사는 것보다 이후에 사는 것보다 이전에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장에 있어서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굉장히 잘 버텨줬던 게 2차 전지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잘 가는데 사실 그때 단서를 달아주셨던 게 실적 나오는 종목 위주로는 좀 잘 볼 필요가 있다였잖아요. 지금 구간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우리는 4분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2차 전지를 바라보는 건 사실 먼 얘기 같기도 한데 그럼 어떤 관점에서 좀 더 압축해 주시겠어요?
일단 실적보다는 지난주에 이제 가장 큰 우려였던 전기차 보조금 그 이슈가 좀 전기차 보조금이 네.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이슈 때문에 2차 전지 반등이 나왔었고 큰 반등은 아니었지만 계속 조금씩 오름세 모였긴 했었고요. 어쨌든 트럼프 승리 가능성이 클 때 나왔던 이슈였고 해리스는 원래 전기차의 우호적인 정책 입장이었기 때문에 누가 되든 일단은 지금 현재 우상향 이어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이게 뭐 변동성 좀 열어둬야 되긴 하겠지만 판매량 회복이 나오는 그쪽이기 때문에 캐즘 불안도 좀 점차 사그라들면서 심리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오르는 건 아침엔 뭐 해리슨 우세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미국 미국 대선 테마로 그런 영향에 오르다가 이제 금투세 해결되면서 코스닥 전반적으로 다 상승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많이 오르고 있는데 2차 전지도 시총 상위주에 포진된 업체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당분간 좋은 모습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대선 이후에도 뭐 출렁임은 용인하겠지만 어쨌든 투자 방향성에 있어서는 문제 없다로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태근 이사님의 의견은 네. 일단 확인하고 가자였어요. 그래서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자였거든요. 그럼 그쵸. 오늘은 팔자리일까요?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 수도 있어요. 예. 갈 수 있는데 저는 단지 그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1차 고비, 2차 고비를 말씀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팔고 다시 들어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봐야 10% 내외예요. 그거 그냥 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이번 고비 잘 넘기고 내년 3월달 공매도 재개 전까지 많이 랠리 가게 된다. 그 10%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역으로 발생돼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뒷골 잡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근데 사실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이 이렇게나 또 올라가고 그죠? 여기 외국인이 담고 있고. 근데 왠지 더 갈 것 같이 유혹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용기를 가져야겠네요, 이사님. 에코프로 BM이요? 많이 올랐어요. 오늘 많이 올랐죠. 네, 오늘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안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셔도 예. 돼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드렸는데 오늘 저는 2차 전지는 그나마 좀 다행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금투세보다는 일단 노무라증권 리포트 영향이 더 크다라고 봐져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상반기와 많이 비교했잖아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비교했을 때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래도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에 좀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다행이다. 근데 단지 이슈에 따라서 오락가락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네. 확보하는 정도만 보고 내년에 가서 확인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 에코프로 보면 양극재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가격? 그렇죠. 탄산리튬 가격 네. 그리고 양극재 수출 단가 봐야 되는데 양극재 수출 단가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27kg 해가지고 지금 4월 달부터 어쨌든 바닥은 다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출량이 지난 2분기 괜찮은 것 같다가 다시 또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출 단가가 바닥을 다지고 수출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바닥을 통과하나 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수출 단가는 조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수출량은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면 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단지 예전 대비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되 바닥을 잡는 선에서 보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바로 추적 상승으로 이렇게 쏜다. 그렇게 보면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2차 전지 내에서 아침 방송에서 대안이 되는 걸 뭘 말씀드렸냐면은 LG 2차 전지적으로 보시려면은 테슬라 4680 배터리 관련돼 네. 가지고 LG 에너지솔루션 이쪽 먼저 보시는 게 맞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LG 에너지솔루션과 아이들, 메가터치라든지 동원시스템즈라든지 티시스틸 4680 배터리 얘기가 나왔을 때 반응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볼만한 것들이 이제 윤성 FNC라든지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차라리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더 낫다라고 봐요. 전구체. 예,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압축시켜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진천 펼쳐서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단기 변동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대선 결과 계속 저희가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반도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SK하이닉스 현재 장중 고점 라인 지나가고 있네요. 야, 19만
800원 확인됩니다. 자, 5% 넘게 오르고 있고 뭐 6% 가깝게 오릅니다. 어쨌든 반응이 나온다라는 건 참 고무적인 것 같아요. 신 부장님, 이제 문제는 그 8월 이후부터 20만 원 뚫기가 참으로 어려웠다라는 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잘 가는 거 참 좋은데 진짜 추세를 올려 세울 수 있을까가 왜 고민이 되는 구간일까요? 너무 상반기에 잘려서일까요? 어쨌든 뭐 AI 피크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이긴 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금투세가 코스닥에 더 영향이 네. 큰 건 맞기는 하지만 코스피 지수에도 상당 부분 영향 컸던 게 사실이고 또 곧 밸류업 이제 ETF 조성 이거에 따른 수급 개선 이슈도 있으니까 하이닉스도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테고 또 특별히 오늘 삼성전자보다 좀 더 많이 오르는 네.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SK 서밋에서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 뭐 TSMC, 엔비디아, 삼진영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돈독하다는 걸 암시했고 경쟁력에서도 아직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보이듯이 예. HBM3 16단 개발 내년도 출시할 것을 발표했거든요. 어쨌든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HBM에 진입했고 이에 지난주에 좀 조정세 나오긴 했지만 결국엔 트렌드는 동행하고 있고 수요 대비 공급은 여전히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하이닉스도 조정세는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어쨌든 계속 외국인 매수세도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시총 상위주는 특히 좋은 모습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물론 빅테크 실적 마무리됐고 AI 산업에 대한 뷰가 여전히 공고하고 투자도 지속될 것을 내비쳤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심리 개선에 좀 일조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 밸류업 펀드 출시 날이잖아요. 그 코덱스 구성 종목 보면 SK 하이닉스가 16%, 삼성전자가 12%, 현대차가 7%, 뭐 이런 느낌이에요. 셀트리온 6.5%. 그렇죠? 그럴 거의 수밖에 시총 없어요. 상단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잘 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해볼게요. 네. 한숨부터 나오네요. 어떡하죠? 그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 힘이 약해져서 안 빠지는 거예요. 매도의 힘이 약해져서. 그래서 지키는 거다. 그래서 안 빠지는 거죠. 지금 6만 원 아래 거에서 안 빠지는 거죠.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며칠 연속 매도 이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네. 이제 안 하잖아요. 예. 그 얘기가 없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반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에 매수가 계속 들어가요. 그럼 계속 상승하겠죠? 그죠? 그러다 매수가 끊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가겠죠? 네. 그게 반대 현상 나온 거예요. 계속 파니까 하락을 하다가 파는 게 좀 잠잠해지다 보니까 이제 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달라진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조금 전에 SK 관련돼서 말씀을 또 부장님 해주셨는데 지금 젠슨왕이 HBM4를 6개월이나 빨리 더 만들어달라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 자체가 하이닉스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조건부 승인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 속되게 표현하자면은 그래, 너 좀 껴줄게. 이거 이상 이거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거 다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낫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20만 원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라고 보고 7월달 정고점까지 누가 빨리 가느냐. 이번에는 거북이도 못 이길 것 같아요. 이번에 하이닉스가 분명히 정고점까지 다 빨리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내년까지는 최소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구나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2차전지에서 제가 하나만 팁을 드리면 네. 에코프로빔하고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 가격하고 거의 똑같이 가요. 차트가. 네,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혹시 2차전지 어떻게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꼭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 가격 꼭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탄산리튬 선물 가격 치면 나오죠? 네. 네. 근데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잘 안 나올 거예요. 나중에 찾는 법도 알려주세요. 네. 그거 부장님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봐가지고 여러분 필요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소부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또 뉴스가 나온 쪽이 있어서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이수페타시스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원래 지난주 목요일 날 루머 돌았었어요. 네. 그때 유증설, M&A설 있었고 그 기업이 제이오다라는
것까지는 소문으로 돌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장 열리고 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이수 그룹에서 제2호 인수와 관련한 얘기를 한 건 맞고, 근데 이수페타시스에게 그것을 이제 공시 요구를 했더니 뭐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오늘 장에서 이수페타시스는 역시 아니땡 굴뚝의 연기 나라였구나가 결론이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어떤 전략이 가장 베스트일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게 보다가 그런 이슈 때문에 매도를 했는데요.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죠. 왜냐하면은 이수그룹에서 일단 돈 버는 애가 이수페타시스가 제일 주력이고, 그래서 아마 인수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이긴 하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반도체 기업이 2차 전지, 신사업 쪽 확장하는 건 좋긴 하지만 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 돈 잘 버는 기업이 인수한다라는 이슈는, 그걸로 유증까지 한다는 이슈는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물론 근데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긴 했다고 보고요. 지난주부터 소문도 많이 돌았었고, 그래서 혼자 못 갔었잖아요. 남들 오를 때.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반영이 됐다고 하면 밸류에이션 좀 비싸긴 하지만 뭐 어쨌든 반도체 섹터 같이 갈 때 좀 다시 같이 이렇게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참 기대감 많이 받았었던 종목이었는데 개별 이슈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리를 또 마련을 해줄지 위든 아래로든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고요. 프로의 시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